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가티브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채널 닥터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의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건강 전문 채널,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게 생활 속의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 공부와 일, 삶에 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유쾌하게 전해주는 닥터 언니, 너무 매력적인 분이죠. 오늘은 닥터 언니 채널의 인기 영상과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을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닥터 언니 채널의 팬들이라면 이 채널이 왜 특별한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저 건강이나 의학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와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닥터 언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오늘은 그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언니 채널을 들어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닥터 언니는 의사이자 유튜버로서 아주 솔직하고 명쾌한 스타일로 우리에게 건강,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심리적인 조언을 해주는 의사 부부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이지만 그 방식이 너무나 쉽고 재미있어서 마치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 이 채널의 가장 큰 매력이죠. 참고로 공동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두 분은 연대 의대 CC로 만나 부부가 된 의사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자분이 가정의학과, 남자분이 내과 전공입니다. 닥터 언니의 영상은 대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가 느끼는 것을 리뷰하여 전하고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법, 자기개발, 직장 생활의 팁 같은 것들이죠. 의사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솔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문제들이 훨씬 쉽게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공감 가득한 접근이 바로 닥터 언니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닥터 언니 채널의 대표적인 인기 영상 몇 개를 살펴볼까요? 인기가 많은 영상은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를 의사 입장에서 리뷰한 영상인데요. 의사들이 경악하면서 보았다고 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 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낮에 촬영을 하고 있네요. 지훈이가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네, 언제 깰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밤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닥터 차정숙 리뷰를 지금 6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댓글로 낭만 닥터 김사부 해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낭만 닥터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시즌 1은 좀 일부 봤었는데 시즌 2를 안 봤어요. 한 1, 2화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렇게 끝까지 보질 않아서 사실 내용이 이어지니까 이어져요? 등장인물이 그대로일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맥락을 모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의 1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좀비? 갑자기 좀비물이에요? 어머, 뭐야? 북한? 아, 탈북민이구나. 아이고. 와, 누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열어야 되는데. 오, 이 시즌2 주인공이었죠. 팀인가 보구나. 애들이라니. 이게 이제 의료진은 너무 또 나이가 어려 보이면은 가끔 무시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좀.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새치가 생겨도 염색을 잘 안 하고 좀 일부러 백발로 다니고. 백발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젊고 어리면은 약간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닥터손의 병원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너무 어려 보인다면서.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제 사진이 너무 좀 애때 보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출산하고 3개월 만에 병원 프로필 찍었는데 그때 아직 이제 살이 안 빠져서 굉장히 좀 젖살이 포동포동한 것 같은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뭐야 이 애송이는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다시 찍어야 되나요? 좀 늙어 보이게? 좀 늙어 보이게.
뭔데? 들어가시죠. 저 남자가 뭔가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저분은 이미 많이 다쳐 보이는데. 환자가 있다라 어떻게 됩니까? 예? 아, 170, 120이에요. 이게 확실히 드라마가 좀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딱 바이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혈압은 조금 낮지만 아직까지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맥박이 올라가는 게 출혈이 많이 났다. 이게 우리 몸에 피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장기에 피가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장이 막 피를 보내기 위해서 맥박이 좀 빨라지거든요. 술량도 술량이지만 여기서 열겠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어쩌면 RBC 인절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IBC 인절이가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쉽지 않은데. IBC가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동맥과 정맥이 대동맥이랑 대정맥인데, 대정맥 중에 하대정맥이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있는 큰 정맥을 이제 IBC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에서 오는 모든 피가 거기로 모여서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총상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IBC까지 총알이 박혔을 정도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인절이 사이트 정확히 파악 안된 상태로 오픈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RBC 인절이면 열자마자 바이탈 확 떨어지고요. CS 보드로. 근데 보드 떠자마자 입대를 해서 임상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CS 보드라는데 왜 이렇게 어리버리지? 그러니까요. CS는 이제 흉부외과죠. 그렇죠. 흉부외과 전공의를 마친 사람들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전사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몇 명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든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절대 얼타지 않습니다. (140회) 어허. 뭐야? 근데 맥박 떨어진다. 어렸을 때 봤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CPR 상태에서 한다고 이걸? 바로 잡았어. 그 신의 손인데 저걸 저렇게 떨리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요? 손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2분마다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돌아오시네. 지금 환자가 나빠지는 과정을 빠르지만 굉장히 잘 나타냈어요. 출혈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혈압이 살짝 떨어지고 맥박이 오르다가 이게 나중에는 심장 자체에도 피가 모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못 버티고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맥박이 확 떨어져요. 지금 맥박이 거의 58회까지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혈압이 안 잡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와우, 재미있네요. 네, 드라마 리뷰 영상 잘 보셨나요? 그리고 다음은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으로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의사 입장에서 리뷰한 영상인데요. 의사 입장에서 빡쳤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조회수가 200만 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중 일부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얇다. 대박이다. 이런 걸 만들어 어떻게 알았지? 이런 사람 있는 거 어떻게 있으니까 알아? 괴롭네요. 괴로워요. 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언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닥터 손이고요. 저는 내과 전문의 닥터 하이입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기대하지 말래요. 거기 월세 내고 계속 살면 되잖아요. 진짜 집주인은 월세만 받으면 되니까 계속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월세 90이 참 쉬워. 여기 그때 선빈이네는 부모님 의사라 그랬잖아요. 아 그러네요. 금수저지. 우리 도지학생 우리처럼 흑수저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도지학 선생님이 결국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게 맞았네요. 순간 한 1억 8천 날린 건가요? 네. 정말.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고소장도 써야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럴 시간이 시간이 없겠지. 문헌이 아직 연락 안 됐죠? 네, 최근에 당직 설 때도 힘들어하더니 엊그제 윤미성 산모 사망한 게 충격이 컸나 봐요. 뒤에 추민쌤도 아.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전공의가 탈주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저희는 도망간다 그러죠. 네. 저희 동기 중에 2명이 1년차 때 도망을 갔고요. 실종 신고까지 냈었잖아요. 그렇죠. 와이프한테 막 전화도 걸고 저도 이제 의국장을 했으니까 이제 도망간 전공의를 잡아오는 걸 저희는 추노라 그러죠. 추노꾼을 많이 했었죠. 추노꾼.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일단 집 주소도 있고 일단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찾아가죠. 맞아요. 몇 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묘용이 면담을 하죠. 어쩌냐 그러냐.
열심히 설득을 하죠. 설득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도망간 전공이 때문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응급실을 놓을 때 도망갔던 전공이가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이제 밤 11시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당직이었는데 보호자분이 트리거가 된 거죠. 보호자분이 막 정말로 큰 소리로 막 뭐라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전공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탁 일어나더니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 와가지고 전 선생님 어디 가는 거예요? 아 화장실 갔겠죠. 뭐 어디 갔겠어요? 이러니까 선생님 화장실이 여기 응급실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디 간 거지? 돌아왔어요? 하루 정도 있다 돌아오셨는데 아, 그날 하루 탈주? 네, 하루 탈주였죠. 이제 그 정도면 양호한 건데 자고 있는 병원에 있는 걔네 동기들을 이렇게 막 소환해가지고 야 얘 탈주했으니까 네가 내려와서 봐라. 이게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는 많잖아요. 아무리 잠을 많이 못 자고 해도 내가 보는 환자가 뭐 너무 안 좋아졌거나 보호자랑 나랑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거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선임 전공이랑 내 관계가 좀 틀어졌거나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맞아요. 감정적인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보호자분들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를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도 서운하고 실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를 좀 두려워하죠 저희도. 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오른쪽에 약간 깊은 곳에 여기 2cm 정도 이상한 거 보이시죠? 혈액 검사상 암 수치도 높아서 이게 좀 간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영상의학적 소견이랑 피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있는 질환이죠. 이제 조직 검사를 굳이 하지 않고도 간암을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암들은 뭔가 의심이 되면은 조직 검사합시다 이러는데 간암은 영상의학에서 의심이 되면 아 이거는 간암입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암인 거죠. 네, 정말로 편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 채널을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기 영상으로는 퇴사 후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잖아요. 닥터 언니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들을 현실적으로 조언해줍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마치 언니가 나에게 조언해주는 느낌이 들게 하죠. 이 영상도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동기를 주었어요. 퇴사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닥터 언니는 또한 퇴사 이후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지에 대해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어떤 일에 도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는 방법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은 막연한 꿈에서 벗어나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닥터 언니 채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솔직함과 따뜻함입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만 가끔은 실패한 경험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사람 냄새를 풍깁니다. 의사도 완벽하지 않다라며 우리 모두가 겪는 인간적인 고민들을 풀어주는 그 진정성에 많은 구독자들이 감동을 받곤 합니다. 이러한 솔직한 모습은 구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사로서의 권위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스스로도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매력은 유머 감각이죠. 닥터 언니는 건강 이야기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면서도 정말 재치 있는 농담을 곁들여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덕분에 영상이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특유의 유쾌한 웃음과 재치 있는 대사들이 영상 속에 가득하죠. 특히 가끔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농담들이 있어 시청자들이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이런 유머는 우리가 건강이나 자기 관리에 대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닥터 언니는 또한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받은 댓글들을 직접 읽어주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 덕분에 구독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닥터 언니 채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닥터 언니의 영상은 우리에게 건강과 마음의 지혜를 전해주는 멋진 선물인 것 같아요.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닥터가튜버 채널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과 이야기를 준비해 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닥터가튜버였습니다.